북한이 28일 오후 5시경 동해상으로 미상해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낙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단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한국을 뺀 채 미국과 연대를 강조했던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과 연계를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뜨자마자 일본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긴급한 움직임을 신속 보도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강요회의를 10분간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주중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단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1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비행하지 않았고 EEZ에도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주목해보면 이전과 달라진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영역으로 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북한 송일호 대사가 지난 8일 일본 상공을 통과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리고 첫 북한의 발사체였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가 뜨자마자 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점검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합참의 문자 공지보다 1분 빠른 오후 5시 3분께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행 경보를 발령하며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날 오후 4시 58분께 북한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100km, 380km를 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선박과 항공기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기자단에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라며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직후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일 간 관련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한국의 발표를 부인하며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9일 오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서도 3분여 간격으로 2발을 발사하고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을 검증했다라고 자평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발사 간격상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속 발사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1, 2차 시험 발사 때 모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해 아직 방사포의 위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관측을 나왔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방사포 시험 사격을 마지막으로 현지 지도하고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직접 지켜본 이번 발사에서는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 대비 비행거리는 길어지고 고도는 높아졌습니다. 특히 3분위에 달하던 발사 간격이 30초로 단축돼 연속 발사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발사체가 떴다는 것만 알 뿐이지 한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소미 없이 괜찮다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발사체의 정보 확인에 애를 먹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고 일본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입니다. 하지만 연신 한국을 도발해서 한국인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미운털이 박힌 곳은 한국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9월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유엔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유엔 분담금을 무려 3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일본 총리 연설을 거부하다니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유엔에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국제연합 헌장 제17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책정된 할당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분담률은 분담금 위원회 공고에 따라
3년마다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산정은 각 회원국의 경제 수준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각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유엔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입김을 유엔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엔 예산 분담률은 유엔에서 그 국가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인식됩니다. 잠시 각 나라의 유엔 분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분담금은 약 31억 달러, 원화로 3조 6천억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1위 국가는 당연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6억 7,420만 달러, 원화로 8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무려 분담금 전체 금액의 22%에 달합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는데 분담금이 12%로 3억 6,790만 달러, 원화로 4,300억에 달합니다. 3위는 일본으로 8.5%인데 2억 6,240만 달러, 원화로 3천억에 달합니다. 한국은 11위로 2.2%이며 분담금은 6,950만 달러, 원화로 820억에 달합니다. 즉 일본은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은 유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유엔은 올해 9월달에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변화회의에 참여해서 연설해줄 것을 촉구했기에 당연히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참여해서 연설하겠다고 유엔에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일본이 요청을 하자마자 아베 총리 연설에 거부 입장을 표시한 것이죠.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전혀 대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은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하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회의 개최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요. 기후변화회의 주최자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개최에 앞서 아름다운 연설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그리고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국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며 한 획을 그었지만 유엔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기후변화회의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재미있고 섹시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고이즈미 일본 환경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일본 환경상 역시 전혀 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만 16세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해서 멋진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최정상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유엔 측에서 발언 요청이 있었지만 총리 일정상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며 수습하는 형국이지만 이는 일본 정부에서 항상 해왔던 관례적으로 하는 답변이고 최근에 한국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두고 일본 정부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이 난 상황이기에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베 총리는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꼴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가다가 벙커에서 넘어지는 굴욕 사건은 정말 유명하며 심지어 레드카펫에서 소외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아베 총리를 그다지 반기지 않은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에서까지 아베 총리의 연설을 거부하다니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선 연임은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꼭 평화헌법 개정을 이루고야 말겠다던 아베가 드디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시 영문판에 의하면 일본이 연말까지 중동의 자위대 파견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일본 내각은 연말까지 중동에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자위대 파견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주도의 연합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해안의 아덴만에 배치된 P3C 초계기 2대 중 한 대를 해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일본 주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헬기 수송기의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전합니다. 아베는 지난 10월 관계자들에게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들의 파견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사 및 연구라는 임무 수행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아베의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목표와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임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내각 승인을 구할 예정인데 공명당과의 협의 진행 여부에 따라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해외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일본의 헌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만약 자위대가 파견된다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아라비아해의 북부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동부 지역이 파견 지역이 될 것이라 전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해적 활동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초계기를 파견하고 헬기 수송기를 파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조사 및 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인데요. 이건 마치 일본에게 고래 좀 그만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연구용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반대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계속 사냥해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사 및
연구라고 하고 순찰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자위대의 부흥과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한 코스일 것입니다. 이것은 힘없는 일본의 야당 의원들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분위기대로라면 모든 것들이 아베가 바라는 방향으로 물 흐르듯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요.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베와 그 무리들은 아베의 임기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오자 이제 그 야욕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